안녕하세요. 닉네임 392입니다. 제가 직접 겪은 납치될 뻔한 실화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정확히 2008년 8월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포스타도 안 부럽다는 말년 병장으로 학교 복학 때문에 말년 휴가를 좀 일찍 써서 나왔습니다. 제대의 기쁨과 자유에 취해 매일매일 나이트와 클럽을 전전하며 놀았습니다. 그날은 아마 토요일 저녁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종로의 유명한 낙지집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녀석은 휴가 나와서 왜 연락도 없냐며 섭섭하다고 했고 전 이것만 먹고 일어나겠다고 했습니다. 뭐 어디냐고 물어보니 지금은 없어진 종각의 나이트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친구를 보내고 그 나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14박의 휴가 중 5번은 넘게 간 곳이라 웨이터가 제 얼굴을 알고 있었죠. 오늘 또 왔냐며 저에게 친한 척 말을 걸기도 했습니다. 룸으로 들어가니 친구들이 모여 있더군요. 몇 마디 주고받고 있으니 웨이터가 여성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전 매일 밤 부킹과 헌팅으로 현자 타임이 왔던지라 크게 관심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여러 여성분들이 왔다 가고 전 부킹은 필요 없다고 하려는 그 찰나 어떤 여성분이 들어왔죠. 그런데 앉자마자 저에게 굉장히 친한 듯이 말을 거는 겁니다. 예쁘긴 예뻤지만 조금 심하게 적극적이라고 해야 할까? 그렇게 우리는 20여 분간을 같이 술을 마셨는데 그 여성분이 제 허벅지 깊숙한 곳을 더듬더니 가방 갖고 올까? 그렇게 은밀하게 말하더군요. 현자 타임이 온 저였지만 대한민국의 건실한 말년 병장으로서 도저히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그 여성분과 함께 나이트를 나갔습니다. 나이트에서 나온 저는 그 여성분께 술 한잔 더 할까? 그렇게 넌지시 물어봤는데 그 여성분은 역시나 적극적으로 밖에서 술 마시는 거 싫어. 피곤해. 나 졸리단 말이야. 내 자취방으로 가자. 그런 21세기 신여성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코를 외쳤고 우린 택시를 타고 여성분의 자취방으로 갔죠. 택시 안에서도 그 여성분은 계속 저의 허벅지와 가슴을 주물렀고 전 뭐랄까 좀 더 적극적으로 나가려는 찰나 전화가 왔습니다. 나이트에서 만난 제 친구였죠. 전화를 받자마자 제 친구는 시원하게 육두문자를 날리며 넌 친구보다 여자냐고 욕을 하더군요. 그 말에 다시 현자 타임이 온 저는 알겠다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정말 타이밍도 좋게 핸드폰 배터리가 다 되어서 전화기가 꺼져버렸죠. 이윽고 그녀의 동네에 도착했고 전 그녀의 손을 잡고 자취방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빌라의 옥탑방이더군요. 내 사실 휴가 나온 군인이다. 일주일 뒤에는 전역하니까 그때 제대로 만나자. 미안하다. 그렇게 저는 그녀에게 말을 했습니다. 막상 그녀의 방을 보니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커피만 한 잔 먹고 가라. 어? 그래, 알았다. 커피만 마시고 갈게 그럼. 저는 배터리 충전도 할 겸 그녀의 자취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앉아있으라며 커피를 타온다고 밖으로 나갔고 전 방 구석에 있는 충전기에 핸드폰을 꽂았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건장한 아저씨 3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누구세요? 닥치고 조용히 앉아있으라. 그렇게 한 아저씨가 절 위협하더니 아저씨 2명이 바지 뒤에서 시카를 꺼내어 저에게 겨누는 겁니다.
저는 키 184cm에 당시 체중은 85kg, 체지방률 11%로 태권도 4년, 유도 2년, 종합격투기 반년에 중학교 때 씨름부도 했었습니다. 싸움을 해서 져본 적이 없고 맞아본 적이 더더욱 없는 비트의 정우성을 동경하며 자란 90년대 일진 출신의 타이틀이었죠. 하지만 건장한 아저씨 3명과 저에게 겨누어진 2개의 식칼 앞에서 전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아저씨가 빨래끈 같은 것으로 제 팔다리를 묶는데 정말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렇게 묶인 저를 옥탑방 밖으로 데리고 나온 그 사람들, 절 작은 보일러실에 밀어넣었습니다. 정말 눈앞이 하얘지고 엄청난 두려움과 무기력감에 전 그저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안정도 되고 밖이 조용하더군요. 그때 정말 처음으로 제가 군대를 잘 갔다고 생각을 한 게, 군인이라면 누구나 포박법을 배우지 않습니까? 그때 포박을 푸는 법도 배운 것입니다. 전 그렇게 쉽게 포박을 풀었습니다. 밖을 살짝 내다보니 절 지키고 서 있던 사람은 보이지 않더군요. 조심히 빌라를 내려오는데 빌라 앞에 아까 그 아저씨들이 있었고 전 다시 옥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아까 꽂아둔 핸드폰이 생각이 났죠. 집안을 살펴봤더니 제 핸드폰이 아직도 충전되고 있더군요. 전 조용히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서 친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받자마자 욕을 하는 친구에게 전 전후 사정을 말했고 빨리 신고해달라고 말하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인이 휴가를 나가서 사고를 치거나 경찰서를 가게 되면 군법과 민법을 전부 적용해서 영창에 가야 됩니다. 그 순간에도 그것이 망설여지더군요. 말년에 영창에 가긴 싫지만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것만 같았죠.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 내가 10분에 한 번씩 10초 정도 전화를 걸 테니까 받지 말고 보다가 내가 계속 통화 버튼을 누르면 받고 전화를 걸지 않으면 신고를 하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그래서 지금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아차 싶은 겁니다. 대체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군요. 그때 불현듯 위치 추적 서비스가 생각이 났고 전 친구에게 그걸 하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플이 흔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친구가 제대로 했는지 승인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를 보고 전 절망했습니다. 주민번호를 입력하세요. 그때 제가 가지고 있던 핸드폰은 어머님의 것이었던 겁니다. 정말 깊은 좌절감이 몰려들더군요. 그렇게 한 3-40분 정도가 지난 것 같았습니다. 발자국 소리에 흠칫 놀라 묶인 척 앉아 있는데 저에게 시카를 들이댔던 그 남자가 절 쓱 보는 겁니다.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거는데 중국어로 말을 하더군요. 남자는 다시 내려가고 전 정말 두려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내가 이대로 여기서 죽는 건가? 그렇게 지옥에 있는 듯한 몇 시간을 보내고 전 뭐 아니면 도란 생각으로 밖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위에서 밖을 보니 아저씨들은 4명으로 늘어 있었습니다. 전 구두를 벗어 던지고 심호흡을 했죠. 심장은 정말 미친 듯 뛰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빌라문을 박차고 나가서 뒤돌아보는 그 납치범의 턱에 제 팔꿈치를 그대로 내리꽂았죠. 그리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뛰는데 그 납치범 중 한 명과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정말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의 심정이 뭔지를 느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손이 쓱 와서는 제 와이셔츠의 깃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정말 전 미친 듯이 반항을 했고 와이셔츠가 찢어졌습니다. 전 셔츠를 벗어버린 채 뛰었고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쫓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죽기 살기로 뛰다 보니까 남구로역 6번 출구가 보이더군요. 전 그대로 지하철역으로 내려갔습니다. 양말은 다 벗겨져서 맨발이고 셔츠도 없이 나시 한 장만 걸친 제 모습을 봤더니 정말 아무런 생각이 안 나더군요. 친구에게 전화해서 도망쳤다고 하니 남구로역으로 절 데리러 온다고 했고 1시간 정도가 지나자 친구가 왔습니다. 그렇게 친구의 차를 타고 집으로 가며 제 꼴을 본 친구가 이젠 나이트에서 홈런 친다고 절대 나가지 말자고 하더군요. 물론 저는 그 이후로 2번 다시는 낯선 여자와 나가지 않습니다. 요즘은 건장한 남성분들도 조심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네요. 참 씁쓸합니다. 모두 조심하세요.